네, 경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요즘 흔히 월가에서 얘기하는 대로 스티키 인플레이션처럼 아주 스티키한 끈적끈적한 그런 장세라는 느낌이 듭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런 장세에 대해서 오늘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경민 팀장 뵐 때마다 항상 댄디한 모습이다 느꼈는데 요즘 장은 전혀 댄디하지 않은 것 네. 같습니다. 자, FOMC를 딱 보고 나니까 네. 긴축은 좀 더 갈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증시는 잘 버티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중국까지. 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일단은 중하권 증시, 신흥 아시아 증시는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쪽에서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이런 산업 정책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좀 기대감을 갖게 예. 만들어줬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반면에 미국 증시 그리고 일부 신흥 국가들은 최근 3월 FOMC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기대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통화 정책이 완화될 거다라는 기대를 굉장히 강하게 하면서 채권 금리가 떨어지고 달러가 레벨 다운 된 데 따른 좀 반등 시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드리면은 긍정적인 변화들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일부 금리 인하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과하게 들어오면서 시장은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도 있고 금융권에 대한 불안감들도 있다 보니까 상단도 막혀 있고 그렇다고 해서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는 상황들이 예. 벌어지고 있다. 말씀하신 그대로 스티키한 끈적끈적하면서 계속 그 안에서 등락을 걸 반복할 뿐 위로든 아래로든 시장이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의 박스피 현상이 세계화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원자재 시장에서 눈에 띄는 게 이게 경기 민감하다고 네. 하는 원자재, 굴이나 원유 가격이 급반등을 네, 했어요. 맞습니다. 이거는 상대적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좀 낮게 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그렇게도 볼 수도 있고요. 미국과 유럽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최근 경제 지표들은 상대적으로 괜찮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 한때 노 랜딩에 대한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로 경기가 괜찮다라는 생각을 그렇죠. 많이 하고 있죠. 이런 와중에 중국 경기가 올라온다라는 것들이 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PMI 지표 전부 다 확장 국면으로 들어갔고 소매 판매, 산업 생산, 투자 지표 다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산업 정책들이 가세하면서 중국 경기가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굴이나 원유, 특히 원유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빠졌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60달러 때까지. 전략 비축률, 미국 쪽에서 전략 비축률 늘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맞물리면서 원자재 시장은 달러 약세와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그리고 미국의 전략 비축률 확대 기대, 이런 기대감들이 좀 맞물린 데 따른 강한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은 이제 거의 다 왔다. 네. 오히려 금리 인하 시기가 곧 다가올 것이다. 네. 이런 기대가 과하게 작용하는 것 같은데 네. 여기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은행들 위기가 이런 네. 기대를 부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위기가 오히려 정책적인 대응을 이끌어냈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 기대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연준은 3월 FOMC에서도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 시장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강경하게 말했지만 예. 시장의 기대는 전혀 아니죠. 금리 인하를 가능하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굉장히 가파르게 빠르게 강하게 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얼마나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냐라고 본다면 올해 7월부터 그러니까 5월, 6월 달에 금리 동결을 하고 예. 7월부터 금리 인하를 해서 7월, 9월, 11월, 12월 그러니까 하반기 FOMC 회의 때마다 25bp씩 금리 인하한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전망입니까? 아니면 그저 희망사항입니까?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은 5.25, 5.5까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연말에 한 번 정도 할 수 있다는 게 시장의 전망,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들의 전망이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연준은 올해는 5.3을 유지할 거다. 그리고 내년은 4.3이다. 그런데 시장은 4.9, 그러니까 한 번 할지 안 할 것 같아라는 게 시장의 기대고요. 그리고 올해 연말에는 3.7, 100bp까지도 가능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의 좀 시장의 기대가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100bp 금리 인하를 과한 기대라고 본다면 일정 부분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라든지 그러니까 연준의 스탠스 5.3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가 좀 정상화될 수 있는 과정이 펼쳐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시장은 당분간은 좀 불안정해지겠죠. 금리 인하 기대가 너무 과했기 때문에. 근데 만에 하나 연준의 스탠스가 금리 인하 기대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
과격한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좋을까라는 것도 봐야 되겠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이 기대한 것만큼 과격한 금리 인하가 나오려면 진짜로 금융이 진짜로 불안정해져야 될 거고 예. 일정 부분 시스템 위기로 가야 될 거고 그로 인해서 경기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아져야 된다는 가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과한 금리 인하 기대가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이 금리 인하 기대가 정상화되든 연준의 스탠스가 시장의 기대만큼 움직이든 지금 당장 시장이 더 좋아지는 그림을 만들어주기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시장이 자해를 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아니 경제라는 것이 다 맞물려 있는 맞습니다. 건데 단순히 금리 인하만 기대한다고 해서 그 전제 조건이 되는 맞습니다. 은행 위기가 커지고 경기가 아주 경착륙을 하고 뭐 이런 걸 기대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과정이 있어야 결과가 나올 텐데 지금 시장은 결과값에 대한 기대를 키워가면서 좋아질 거야라는 어떻게 보면 희망의 회로를 돌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게 된다면 금리 인하를 이렇게 과격하게 해도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죠.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가 좀 정상화되면서 일정 부분 조정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급격한 경기 침체, 급격한 금융 시스템 위기 이런 것들은 펼쳐지지 않는 게 시장이 더 안전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한꺼번에 나오죠. 네. 2월 소득과 소비, PC, 물가 지표 확인하게 되는데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일단은 2월 달에 소득은 큰 폭으로 둔화되고요. 소비도 지난달에 1월 달에는 플러스 1.8%까지 증가했던 게 전월 대비 예. 이번엔 0.4 정도로 크게 둔화되고 실질적으로 소비한 금액들을 보면은 전월 대비 마이너스 반전을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소비와 소득이 크게 둔화되고 실질 소비 마이너스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물가겠죠.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된다면 약화되고 있다라고 본다면 물가가 빠르게 떨어져야 될 텐데 예. PC 물가는 0.3%포인트 정도 떨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코어 PC라고 하는 에너지나 원자재 가격들을 뺀 물가를 보면은 그대로예요. 예. 지난달에 12월 달에 4.6이었고 1월 달에 4.7로 반등을 했는데 2월 달에는 4.7이 유지된다라는 전망이 네.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소득과 소비는 둔화되는데 물가는 제대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저는 이런 흐름들이 좀 몇 번 반복되게 된다면 시장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경기는 좀 안 좋아지고 있는데 물가는 안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담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를 좀 후퇴하게 만드는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든 이제 과하면 맞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오프닝에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이 과하면 맹신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맹신의 끝은 결국 안 좋은 쪽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코스피가 2,400대를 다시 넘어섰는데 제가 이 아이러니하게도 나올 때마다 증시가 2,400대인 것 같아요. 예, 매달. 예. 근데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조정시 매수 관점 맞는데 지금 여기서 2,500, 2,600을 뚫고 가기에는 동력은 부재하고 기대감은 좀 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 우리 시장뿐이 아니라 미국 시장도 그렇고 네. 저 다른 시장 유럽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뭔가 갇혀 있는 듯한 네. 느낌이 듭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이경민 팀장께서는 당분간은 달러와 국채 금리가 반등하고 증시 변동성은 더 확대될 것이다. 네. 이렇게 전망하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채권 금리, 달러 두 가지를 보면요. 뭐 최근 들어서 좀 반등을 하긴 했지만 연중 저점권까지 내려왔다가 좀 반등을 예.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올해 고점권에 근접하기 시작했고 글로벌 전반적으로 올해 고점권에 근접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좋은 변화가 나오려면 채권 금리는 연중 저점을 깨고 내려가야 되고 달러 인덱스도 연중 저점을 깨고 내려가야 되고 예. 증시는 그래야지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달러와 채권 금리가 연중 저점권까지 내려왔던 이유는 금리 인하 기대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금리 인하 기대가 좀 후퇴하는 과정에서는 채권 금리 반등, 달러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예.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금리와 달러에 대한 안도감을 가졌던 주식시장이라든지 위험 자산들이 좀 한번 쉬어가거나 좀 흔들릴 수 있다 정도로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변동성 지표들 또한 여전히 레벨업된 수준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내려와서 안정되고 있다라는 그림보다는
한 단계 레벨업된 이후 쉬어가고 있다는 그림이 예. 나오고 있어서 변동성이 좀 커질 가능성은 아직까지 좀 열어놓고 경계감을 갖고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무튼 뭐 좀 러프하게 보면은 2,300에서 2,500 사이에서 지금 왔다 벌써 갔다 하고 상당히 있죠. 장기간 네. 그 오락가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하단은 2,300 초반 이렇게 되면 뭐 조정시 매수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그런 기회가 온다 이렇게 봐도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업종, 어떤 기준으로 매수 타임을 잡아야 될까요? 일단은 앞으로 좋아질 업종들을 봐야 되겠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네, 당연한 얘기긴 한데 저는 이번 사이클에서 그러니까 이번 조정 과정에서 먼저 사야 될 업종은 일단 반도체하고 인터넷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도체하고 인터넷. 네, 일단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희 애널리스트 대신증권 반도체 애널리스트의 전망으로는 1분기가 실적 저점, 업황 저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2분기부터는 턴어라운드하는 모습들, 더 나빠지지 않는 모습들만으로도 주가가 더 빠지기보다는 좀 위쪽으로 볼 수 있고 예. 이제 3분기, 4분기로 가면은 실적이나 업황이 개선된다라고 기대해 본다면 저점 매수 관점에서는 충분히 접근이 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같은 경우는 뭐 아직까지 뭐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 있지만 워낙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고 또 하나는 중국 쪽에서 정책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산업 정책들이. 예. 근데 인터넷 쪽에서는 규제 완화가 좀 화두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중화권, 중국 쪽에서의 인터넷, 빅테크 기업들의 규제 완화가 좀 인터넷 업종, 국내 인터넷 업종에도 좀 훈풍을 불어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반도체하고 인터넷 1월 달에 급반등을 한 이후 아직까지 조정 양상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예. 있거든요. 그런 흐름에서 온다면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좀 담아가신다면 아마 2분기, 3분기 초중반까지는 좀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주가만 보면은 네. 59,000원대에서 62,000원대 아주 네. 더 좁아진 것 같아요. 그게 수렴하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수렴 과정을 거친 뒤에 위든 아래든 한번 크게 움직일 텐데 저는 수렴한 뒤에 좀 언더슈팅이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올해 3분기까지는 지금 레벨보다는 더 높은 수준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도 마이크론 실적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마이크론 실적을 보면 이번 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눈여겨봐야 될 것은 캐펙스, 그러니까 투자를 더 줄였습니다. 그리고 웨이퍼 투입량도 더 줄였고요. 그러니까 향후 생산이나 공급을 좀 줄이겠다는 얘기가 되고 있어서 어떻게 본다면 6개월, 1년 뒤의 흐름들을 봤을 때 수요가 훨씬 더 강한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는 다음 분기 컨센서스를 내놨는데 지난 분기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1분기, 이번 분기를 저점으로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져보시고 변동성이 있을 때마다 모아간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게 시장이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다 보니까 어떤 정책이라든지 네. 뭔가 뉴스가 이슈가 딱 나오면은 빠르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익 모멘텀이라든지 재정 또는 어떤 정책적인 네. 어떤 그 뭔가 발판이 있는 이런 유망 업종을 찾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제가 세미나나 여러 군데에서 말씀드린 거는 정책을 봐도 재정을 봐도 법안을 봐도 이익을 봐도 얘네들밖에 안 나온다. 아하,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인터넷 그리고 최근 너무나도 뜨거운 2차 전지 자동차 그리고 뭐 방산,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들만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 업종들이 향후 시장의 변화라든지 시장의 추세적인 흐름들을 이끌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주가 흐름들을 보면 좀 엇갈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반도체하고 인터넷은 4월 초중반 조정이 있을 때마다 모아 나가신다고 하면은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최근까지도 너무 뜨겁고 아직까지도 기대감이 너무 큰 2차 전지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조금 천천히 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말쯤에는 IRA, 미국 IRA 법안 예. 세부 내용들이 나올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4월 초중반을 지나면은 이제 프리어닝 시즌을 지나서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 많이 오른 주가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펀더멘탈, 실적 대비 주가가 레벨이 어느 수준인가? 비싼가? 싼가? 비싸다면 좀 일부 조정을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싸다거나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고 본다면 더 빠지기보다는 좀 올라갈 텐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반도체하고 인터넷은 많이 안 올랐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2차전지나 자동차들은 최근까지 상승한 데 따른 괴리가 커진 데 따른 좀 일정 부분의 되돌림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하고 인터넷을 먼저 바라보고 4월 중순을 지나면서는 2차전지나 자동차들이 좀 흔들릴 때마다 담아가신다면 아마 4월, 5월 달 전략으로서 좀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흐름 뒤에는 5월, 6월, 7월 정도까지는 지수가 한번 레벨업되는 그림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뭐 반도체, 인터넷, 2차 전지, 전기차, 신재생, 방산 쉽게 말해서 가던 놈들이 계속 간다. 맞습니다. 말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저는 1월, 2월 달 증시 흐름들이 최근까지 증시 흐름들이 예고편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모멘텀이나 이익까지도 소수 업종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1월, 2월 달의 급반등은 추세적인 변화, 주도주로서의 면모를 일부 보여주는 시그널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1월, 2월 달에 강했던 업종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뜯어보시고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아마 지금 가격, 현재 가격대보다는 좀 싸게 사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느 정도 비중을 늘려놓은 뒤에 2분기, 3분기를 맞게 된다면 생각보다는 좀 괜찮은 수익률을 또 한 번 거둘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목 지키기다 이렇게 좀 저는 해석이 됩니다. 네, 길목 지키기 또는 모아가기 예. 이런 두 가지 전략을 같이 가져가신다면 아마 지금 답답하실 수 있어요. 지금 2,500, 2,600, 2,700 막 가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거나 오히려 더 들어오실 수도 있는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기대감이 너무 큰 상황에서 12개월 포워드 PR, 코스피 PR이 13배거든요. 다시. 예. 여기를 치고 올라가기도 되게 어려운 어렵죠. 상황이라고 볼 수 예. 있어서 당분간은 이익이 턴어라운드하고 경기가 조금씩 바닥을 잡는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은 등락 과정이 좀 더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끝으로 이 1분기 이후에 이제 중국의 경기 회복이라든지 반도체 업황 저점 통과도 예상하셨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비중 확대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코스피가 2021년 6월 달 고점을 기록한 이후 지금 1년 6개월 이상, 1년 8개월 정도까지, 9개월 정도까지 조정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등락만 반복을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펀더멘탈 동력이라는 거는 부재했습니다. 그나마 최근 들어서 정책에 대한 기대 그리고 펀더멘탈이 더 나빠지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에 좀 올라오곤 있지만 거꾸로 말씀드려서 올해 하반기 내년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본다면 실적이든 경기든 업황이든 좀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기대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좀 치고 올라가는 힘은 좀 약하다라고 본다 하더라도 먼 흐름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이번 등락 과정이 저는 비중 확대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2, 3분기 특히 중국 경기가 턴하고 그리고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잡고 올라올 수 있는 시그널을 보여줄 수 있는 2분기와 3분기 초중반까지는 코스피가 한번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운전할 때 생각이 납니다. 운전할 때는 뭐 당장 앞에 것도 봐야 되죠. 네, 멀리 봐야 되죠. 네, 맞습니다. 그래야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오늘 말씀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